그 모니터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과거에 이제 CRT, 그 다음에 LCD, 요즘에는 뭐 백라이트 종류에 따라서 뭐 LED, OLED 모니터, 이런 모니터들이 이제 쭉 발전을 하고 있죠. 뭐 인치, 크기에 그 경쟁을 하던 제조사들이 지금은 또 뭐 화질, 그리고 또 뭐 색 영역, 뭐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모니터 관련해서는 우리 그 조재만 실장님께서 하실 얘기가 많죠. 그럼요. 예, 많으실 겁니다. 예. 한번 또 CRT부터 한번 잠깐 조금씩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뭐 모니터의 뭐 역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이제 CRT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뭐 브라운관이라는 형태로서 진공관 타입의 디스플레이 장치죠. 결국에는 안쪽 면에 기본적으로 형광 물질이 발라져 있고 거기에 전자가 타겟팅을 해서 전자라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발광체가 발광을 하는 형태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형광등이랑 상당히 유사한 요소들이 없잖아 있어요. 형광등도 그렇죠. 전자가 나가는 것이고 형광물질이 거기에 반응해서 빛을 내는 거니까. CRT 모니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라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변경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디바이스가 됐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전에는 뭐 문서라든지 글자에 좀 더 집중을 했지만 그 디스플레이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CRT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미지, 그 다음에 총천연색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전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사진의 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보편화된 거, 물론 뭐 실험실 단계나 뭐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단계는 꽤 오래됐지만 그것보다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던 1990년대 초중반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총천연색이 재현이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그 색깔을 좀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 제조사들이 이제 극대화된 기술들을 동원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최종적인 결착점에 해당했던 게 이제 소니의 트리트론이라고 불리웠던 앞에 평면을 구성하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평면에 가까운 모니터였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발광 물질이 있는데 발광 물질을 정확히 타겟팅하기 위한 그리드라고 해서 안쪽에 철망 형태가 세로로 이렇게 쫙 나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얇은 선 하나가 지지하고 있어서 트리트론 하면 상징적인 게 모니터 한 3분의 1 하단쯤에 이렇게 얇은 선 하나가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형태를 취했었죠. 이제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제약적인 요소는 이제 CRT라는 건 기본적으로 형광 물질이 발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밝기의 한계가 좀 있었어요. 아주 밝게 만들기 좀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브라운관이라는 형태가 유리로 만든 진공관 형태였기 때문에 크게 만드는데 힘들어요. 무겁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생산됐던 가장 큰 사이즈가 30인치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TV로 사용했던 히타이치에서 나왔던 TV 브라운관이었는데 30인치 정도였는데, 제가 한번 그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건장한 남자 4명이서 그 TV를 들어 옮기다가 거의 뭐 죽을 뻔한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거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모니터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LCD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CD는 물론 기본적으로 그 전에도 LCD는 있었어요. 블랙앤화이트 LCD는 사용했는데 거기다 이제 약간의 추가적인 기술을 써서 뒤에다 백라이트를 집어넣고 앞에다가 색깔 필터를 넣어서 색깔을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형태의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TFT LC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색깔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디스플레이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술들이 1990년대 말 2000년 초부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뭐 TM 패널이라든지 VA 계열, 또 IPS 패널 이런 것들이 아마 이슈가 많이 됐었고, LCD 모니터라는 새로운 종류가 나왔는데 이 CRT 모니터에 못 미친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하셨죠. 그래서 뭐 CRT 모니터가 더 많은 색감, 정확한 색감을 표현한다. 아직 LCD는 못 따라온다. 초기에는 그랬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살짝 지나가면서 이제 TM 패널이 나와서 굉장히 패널의 가격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모니터 가격이 이제 낮아졌죠.
제가 LCD 모니터를 처음 접한 거는 2002년쯤 됩니다. 2002년인가 2003년쯤에 32인치 TV를 제가 처음 접했어요. 그때 부자있네. 네? 엄청난 그죠. 왜냐면 그때 2002년, 2003년도에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봤던 첫 번째, 그러니까 사진 쪽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LCD 모니터로 등장했던 게 소니에서 만든 LCD 패널이 있었어요. 그게 14인치인가 15인치 정도 있었거든요. 맞다. 그때 이상한 거 있었어. 약간 이게 약간 보랏빛, 그 바이오의 느낌 그 색깔과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정말로 이제 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대단히 실망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우선은 TN 패널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우선은 뭐 가격이 굉장히 낮아진 장점은 있었으나 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시야각이 그게 제일 좁은 문제죠. 부분이 있었죠. 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디지털 사진을 이끄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모니터 가격 자체가 낮아지니까 대중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슈는 지금에 와서는 TN 패널의 가격이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초기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꽤 비쌌죠.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이 LCD 패널 생산하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하고 대단히 유사해서요. 소재 비용이 비싸서 가격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산하는 설비 시설이 비싸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컬러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기존의 CRT라는 기존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뚫지 못했는데 그 경계선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그거보다 효용성이나 컬러나 뭐 무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면서 가격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모니터, 이제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지만 사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술적인 거에 집중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는 좋은 사진과 좋은 컬러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TN 패널이니 뭐 VA 패널이니 IPS 패널이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는 만드는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TN 패널이나 IPS 패널이나 VA 패널이나 솔직히 결론적으로 뜯어놓고 보면 거의 구조는 비슷해요. 단지 약간의 차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N 패널이 뭐 시야각도 좀 안 좋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도 좀 달라지고 색재현성이나 이런 건 떨어지지만 또 반응 속도나 이런 건 빠르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에서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VA 패널이 결론적으로는 IPS에 비해서 많이 밀려서 실패했지만 초기에는 IPS보다도 반응 속도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컬러감이나 컨트롤도 훨씬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율이라든지 패널을 만들었을 때 자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IPS한테 결국엔 시장을 내주게 된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광색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지금 많은 사진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가장 잘 맞추고 있는 게 IPS 패널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주된 시장에서 포지션을 하고 있는 모니터가 된 거죠.